자, 2022학년도 단국대학교 인문 오전으로 해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별 배점의 경우에는요, 매년 동일하게 30일에서 40번 문항이 배점 4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문제풀이의 방향점을 잡을 때는 늘 이야기하지만 30일에서 40번 문항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고 1에서 30번 문항까지 30분 이 정도로 시간을 두고 문제풀이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여유 있게 문제 풀 것을 권장하면서 22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문법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어휘 같은 경우는 이전 강의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어휘는 별다르게 수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업하진 않고 우리는 11번 문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택지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는 아무래도 비동사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which 정도의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면은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관계대명사가 지금 이제 종속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절의 지금 시제가 누굽니까? has죠. has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has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봤을 때 선행사가 중요하죠. 선행사가 누구예요? 레코드가 선행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일치를 맞춰준다면은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12번. 일단은 첫 번째, 먼저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이제 능동을 묻고 있는 부분이죠. 능동을 묻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거는 시제가 모두 다르다는 게 핵심입니다. 1번에 is, 2번에 was, 3번에 had pp, 4번에 will had pp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두 다 능동이지만 시제가 다름을 통해서 우리는 시제가 누구일까 이것만 잡으면 되겠죠. What is most striking about the present moment? 그러니까 스피커의 커리어에서 지금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지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에 관한 근거로 우리가 한번 잡아본다면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부분으로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일단은 as가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여기서도 as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원급 비교 정도로 일단 눈여겨볼 수가 있겠죠. 원급 비교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일단 이런 부분은 빼고 주절만 보게 된다면 대중교통수단은 일반적으로 편하거나 신뢰할 만하지 않다라고 끝났어요. 그러면 뭐만큼이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받아온다면 대동사까지 쓴다면 it is 정도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1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우리가 단국대학교의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가정법을 비일비재하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가천대학교와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가정법에 관한 부분은 정말 깊이 있게까지는 아니어도 기본적인 요소는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지금 현재 완료냐, 현재냐, 과거 완료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가정법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15번 유형이에요. 15번. 자, 내가 웹사이트에서 베이스를 봤을 때 나는 알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주절의 시제가 누구예요? 주절의 시제가 과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속절에 해당하는 왓절에서는요. 종속절에서는 현재라든지 현재 완료의 경우에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과 4번은 먼저 소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동태냐 능동태냐의 차이점이죠. 그죠? 근데 내가 찾는 거지 내가 찾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과거였기 때문에 2번과 4번을 소거하고 그 다음에 1번과 3번에서는 수동이냐 능동이냐의 차이인데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서 3번이 맞겠습니다.
자, 15번.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법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뭐 시제가 특별하게 나오지 않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주제를 보시면 would had pp, would have pp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가볍게 가정법이라는 걸 알고 가정법 도치로 볼 수가 있죠. had 주어 not pp, had 주어 not pp. 그래서 정답은 1번 가볍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1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만약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16번을 좀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지 않을까. 자, 일단은 항상 해석이 먼저가 아니라 각 밑줄에서 지나갈 때 뭘 물어보는 걸까 눈으로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traverse go to 동사고 it is not so more, not so more 하는데 뒤에 누가 있었어? as가 있었죠. 원래는 의미가 뭐예요? 원래 의미의 경우에는 뭐다? not so much A as B다. 의미가 뭐다? A가 아니라 B다라는 수가적인 부분이죠. 원래 이제 이런 관용 표현에 관련된 이제 문제는요. 홍익대학교가 선호하는 유형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관용 표현에 알을 묻는 유형은 홍익대학교가 선호하는 유형이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국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도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not so more가 아니라 much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from과 out of에서요. out of도 from의 다른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가 병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접속사 뒤에는 얼마든지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파악하면 되겠고요. 4번에 like to see, like to see에서 4번에 혹시 개념에 관련해서 알고 있습니까? 4번의 개념. 제가 4번의 이 개념에 관련해서는요. 전혀 틀린 걸 물어볼 수 없는 동사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선생님? 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start, begin, prepare. 뭐 조금 더 간다면은 뭐 seize가 있겠죠. 이런 거. 근데 어쨌든 가장 많이 나오는 건 start, begin, prepare의 경우에는요. 동명사라든지 또는 부정사 모두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동사구로 오답을 물을 수 없다. 이게 핵심 포인트죠. 됐습니까? 자, like to도 마찬가지입니다. like 다음에 ing가 나와도 되고요. 그리고 start, begin, prepare와 같이 부정사가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4번은 틀린 걸 물어볼 수 없는 그런 문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밑줄이 그어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런 부분은 볼 필요가 없다. 굳이 이런 거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굳이 이럴 필요 없습니다. 자, 17번. 일단은 17번의 1번의 경우는 소유격 뒤에 명사고요. 2번 같은 경우는 형용사, 명사, 형용사, 명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best가 expense 꿈이고 dry가 expense 꿈이고. 자, 그 다음에 정답은 좀 쉽게 아무래도 3번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BPP 사이에서는 부사가 들어가야지 형용사가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LY가 빠졌다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좀 학생들이 순간적으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be front. front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느냐는 뜻이잖아요. front. 근데 front는 부정사를 받아도 되고요. 또는 to 다음에 명사를 받아도 됩니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 그래서 be front to 부정사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많이 봐서 그런데 be front to 부정사도 되고 be front to 명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점을 다른 학교에서 오답을 범하시면 안 되니까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은 사실 특별하게 오답을 할 게 없는 게 우리가 수단위 명사 같은 경우는 기수 뒤에 s를 일반적으로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정답률 200% 나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수단위 명사 같은 경우는 뒤에 오브가 있을 때 s를 붙지 일반적으로는 s가 붙지가 않죠. 따라서 정답은 3번에 s를 빼야 되겠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be likely to 부정사인데 이런 거는 좀 너무 변별력이 떨어지지 않나. be likely to 부정사죠. lead to를 차라리 기억해 주세요. 뭐뭐로 이어지다라고 할 때는요. lead to 명사라고 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쉽게 나왔고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20번 Prime Minister 주어, commandeer 동사, briefing 목적어, comma ing예요. 그러면 여러분 2번에 스털링이라 나왔을 때 comma ing 앞에 주어 동사 나오고 comma ing 나오면 이거 100% 무슨 문제다? 100% 분사 문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어 동사 comma ing, 주어 동사 comma ing 대표적인 분사 유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주어 동사 comma ing pp 이런 건 100% 무슨 문제다? 그때 하필이면 밑줄이 여기 그어진다면 100% 무슨 문제에 해당한다? 분사 문제에 해당을 하더라. 자, 그러면은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은 뭐 ing, 목적 없으면 pp. 이게 일반적이죠. 자, 그다음 문제를 한번 끊어보면 이렇게 끊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and ing예요. 그럼 일단은 분사 구문이 병렬이 되고 있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instead to 뭐뭐라는 거 대신에 이런 건 필요 없죠? 지우고 다시 한 번 더 and ing죠. 그런데 지금 4번의 경우에는 뭐가 나왔어요? ed가 나왔다. 따라서 뭘로 바꿔라? ing로 바꾸면 되겠죠. 지금은 분사 구문이 병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ing, ing, and ing가 맞는데 and를 다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and using에서 and는요. 콤마로 바꿔도 무관합니다. 정답은 병렬이죠. 20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22년도 기출의 경우에는요. 사실상 16에서 20번까지 다 맞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11번에서 20번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막 틀릴 만하다라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법의 경우에는 한 문제를 틀릴까 말까 하는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단어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어려웠던 문항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나마 단어에서 좀 오답을 범할 수 있다라는 거는요. 9번 문제 정도를 좀 틀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speculative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사색한다 라고 해서 reflective의 동의어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peculative의 동의어가 risky도 있죠. 왜? 우리가 speculative가 경제적인 용어로서 볼 때는요. 투기적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동의어가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그럴 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9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자본가, 투기적인 이게 명상하는 사색하는 외국 자본가가 아니라 투기적인 외국 자본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이 맞지 1번이 맞진 않죠. 이거 외적으로는 10번 정도도 틀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gloat over이란 뜻이요. 본래 혼자서 희죽희죽 웃다란 뜻인데 그래서 동의어가 grin at 이란 뜻인데요. 이거는 좀 학생들이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단어 같은 경우는 만약에 틀린다면은 9번과 10번 정도가 오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은 8번에 disparaging, derogatory 가장 일반적인
단어이고 이것도. 그 다음에 1번부터 7번 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자, 일단 1번에 incarcerate라는 의미가 뭐예요? incarcerate. 감금하다, 투옥하다. 이거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정답 4번이죠. 우리 단어장 보면은 다 있는 단어들입니다.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2번 펀디트라는 의미는 뭐다? 박식한 사람, 전문가. 이걸 뜻하기 때문에 expert. 어렵지 않습니다. 3번 우리가 incidentally라는 의미는요. 우연이라는 뜻도 있지만 추가적으로라는 의미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될 것이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ingrain이라는 뜻은요. 뭔가 습관 등을 깊이 뿌리 박게 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embed가 동의어죠. 그래서 전치사는 특히나 in을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5번 상호 간에 너무 쉽다. 이건 대표적 표제어잖아요. 그죠? 6번 같은 경우에는 천안, 비천안 이런 의미죠. 천안, 비천안. 그래서 while이란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요. 7번의 경우에도 너무 쉬웠다. 진정시키다, 완화시키다라는 뜻은요. 너무나 대표적인 편의 표제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표제어 정도 수준에서 정답 1번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3번, 1번, 2번, 2번, 그리고 6번, 1번, 3번, 4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틀릴 만한 거는 9번과 10번 정도가 틀릴 수 있지.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오답을 범할 만한 부분은 아니었다. 그래서 1번에서 20번까지는 특별하게 뭐 시간적인 부분이 오래 소요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독해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은 모든 기준점은 문제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독해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지문 자체보다 이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문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자, 예를 들어서 21번에 빈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내용일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을 봤더니 지문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빈칸이 하단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을 기준으로 어디서부터 읽을 것인가가 방향성을 잡아주는 부분이죠. 이러한 작은 부분이 작지만 여러분은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를 만들 겁니다. 자, 우선은 그러면 저는 어디서부터 읽겠다. 나는 두 번째 문단에서부터 먼저 읽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되죠. 자, 글로벌 감시 용역 산업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타겟을 삼아서 인텔리전트를 모으고 그들의 장치와 계정 같은 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조작한다거나 악화시킨다라고 보고서가 말해줍니다. 자, 이런 보고서. 중요한 핵심이죠. 내용 일치 같은 거 출제할 때. 자, 이러한 사이버 이제 군인들은요, 주장에 따르면 그들의 서비스가 오로지 범죄자나 테러리스트의 타깃입니다. 라고 말하는 반면 우리의 몇 달 동안의 연구의 결론에 따르면 이런 게 주제문이죠. 타깃은 실제로는 이거 나올 수밖에 없겠다. 빈칸에서 수많은 것들을 포함한대요. 그래서 이 빈칸의 경우는 누가 나와야 되는 것이었다. 빈칸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을 아우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1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보다는 무례함보다는 무차별적인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사실 두 번째 문단을 통해서 얻어 걸린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사이버 용병이라는 거는 사악한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그죠? 맞는 말이죠. 왜? 우리가 이 사이버 용병들 같은 경우에는 테러리스트라든지 또는 범죄자들을 이제 타깃을 한다라고 했지만 몇 달 동안의 조사에 따르면 결국에는 뭐였다? 결국에는 일반적인 사람들까지도 아까 마지막에 그랬었죠? 저널리스트라든지 반체제 인사 그리고 정부의 비평가들, 야당 인사, 인권운동가들까지 다 포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악한 이제 계획들을 하고 있다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서 어렵지 않게 정답이 도출이 됐습니다. 자, 23번과 4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넘기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3번에서 4번은요. 특히나 23번 이런 게 바로 성균관대와 유사한 독해 유형이죠. 또 지문이 또 장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치선 독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문제를 보시면은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실업 때문에 범죄에 빠지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걸 우리는 타겟팅이라 부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트루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문단이 길기 때문에 두 번째 문단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은요. 호미사이드 위기를 겪는 중이래요. 살인율이 되게 높나 봐요. 적어도 12개의 미국의 도시가 올타임 호미사이드 기록을 세워야 돼. 21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기록 경신했다는 거죠. We need urgent action to solve more of this crime. 그러니까 더 많은 범죄를 해결하려고 긴급한 대책을 필요로 한대요. 그리고 범법자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뭔가 필요하구나. 이 정도. The question is how. 다음과 같대요. 한 해결책.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보이는 해결책은 너를 놀라게 할지도 모를 것이다. 바로 치료책이래요. 폭력을 예방하는 프로그램. CBT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부분인데 CBT라는 거를 이제 포괄하는 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대요. 누구를 두는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그리고 상황을 단계적으로 줄이는데 도와준다. 결국에는 긴급한 대책이라는 게 뭐다? CBT라는 거다. 그 다음에 록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 뭐야? 어떻게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는데 영향을 미치는가 뭐 그런 게 록하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도구인데 살인으로 이끄는 거를 멈추도록 하는 도구래요. 그 다음에 또 뭐 이거는 젊은 세션을 특색으로 잡는데 학교에서 만들어져. 그래서 얘네들을 참석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반응해야 되는지 알려줘. 자, 그 다음 또 나왔죠. 열거. 냄새이 풍기죠. 자, 이 프로그램은 총기 폭력에 매우 높은 위험성이 있는 젊은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는데 유급 임시 직업을 준대요. 정답 나왔죠? 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어디서 나왔는가? 출제 패턴이. another이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았는가? 됐습니까? 그래서 추가 첨가해서 이 내용일치 부분이 나왔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4번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메신저들은요, 젊은 범법자들이 스스로가 일상적 삶을 가도록 도와줘? 메신저가 아니죠. 메신저란 부분은 아예 없었습니다. 지금 치료법은요, 경찰을 대체한다? 이건 모르죠. 그런 내용도 아직까지 없었지만. 자, 범죄가 없다면 CBT 프로그램은 중요성을 잃을 것이다. 그쵸?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CBT를 통합한 이 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감정을 조절하고 이 폭력과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단계적으로 뭐 해주는 거예요? 완화시켜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범죄가 없다면
당연히 CBT에 관한 중요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3번이 될 수 있겠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에서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에서 27번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6번에 보면은 역시나 타겟팅이 나왔죠. 아마 이 글에서는 파커가 태양 탐사를 하겠구나. 다시 한번 파커가 뭐 한다? 태양 탐사를 하겠구나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용 일치가 나왔네요. 자, 한번 봅시다. 일단 빈칸 들어갈 거 고르고. 자, 파커 태양 탐사는요. 2018년에 출발을 해서 태양의 7층을 행했대요. 뭐 하기 전에? 코로나로 8번째에서 빠져들어가기 전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표시해야 될 거 하나 있죠. 비포. 어떤 사건의 시작과 끝, 전후 관계는요. 내용일치의 출제 요인입니다. 다시 한번 어떤 사건의 시작과 끝, 전후 관계는 내용일치 출제 요인입니다. 자, 이것은 3번의 시도를 했어요. 태양의 대기로 가는데. 그중 한 번은 5시간 동안 지속됐대요. 그랬대요. 지금은 우리가 요약하면은 뭐와 뭐밖에 없다. 파커라는 애가 뭘 하더라? 태양 탐사를 하더라. 됐습니까? 자, 태양 대기의 높은 위치에서 온도가 되게 높대요. 그죠? 자, 근데 하이파이프 다 빼고 더 스페이스크래프트 파커죠. 파커가 대기 미립자들을 특정 도구를 통해서 모은대요. 이게 뭐예요? 탐사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태양 대기로부터 표본을 수집하고 들어감으로써 파커가 업적을 달성했다는 것이. 됐습니까? 이건 뭐와 유사해요? 달 착륙과 유사해요. 유사하다라는 것은 비교대조의 출제 패턴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모두 다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강력한 태양풍이래요. 이거는 코로나로부터 나온대요. 그렇지만 태양의 자기장에 의해서 저지가 되어집니다. 자, 지금 역점이 나왔는데 저지가 되고 여기는 태어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방향성의 경우에는 저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또한 플라즈마가 폭발하는 것도 억제해주고 또 태양풍이 어떤 속도를 넘어서 대기를 넘어서면 AL이라고 알려진 포인트에서 그들은 자기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대요. 그렇지만 과학자들은 어디서 그렇게 위치한지 모른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제지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라는 표현은 너무 극단적이고. 자, 그 다음 26번 태양 탐사입니다. 태양 대기로부터 이걸 가지고 샘플을 수집한다. 맞죠? 2번 태양 주위로 들어가기 전에 태양으로부터 흘러가더라.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지점을 넘어서면은 함으로써 뭐가? 태양 대기에 들어가더라. 맞는 말이죠. 하지만 4번을 보시면 R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이 이전에 뭐 증명돼서 알았다고? 아니잖아. 그런 건 없죠.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27번. 이게 실수하면 2번으로 가서 실수하거든요. 2번이 도대체 틀린 이유가 뭘까? 정답 4번은 쉽게 나오는데 2번으로 갈 수가 있는데 2번이 틀린 이유가 뭘까? 그래. 2번을 자 봅시다. 이게 일단은 comparable to라는 부분에서 일단 뭐에서 출제가 된 거예요? 비교 대조 초점에서 일단 출제가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았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 태양 탐사의 업적이 달 착륙과 유사해. 여기까지는 괜찮지. 근데 뭐뭐라는 점에서를 보면은 자, 태양 표면의 물질을 지구로 갔다 왔던 점에서 여기를 한번 보세요. 태양 표면의 물질이라 그랬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표면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거는 대기에 관련된 이야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업적 자체는 맞으나 뭐가 틀렸다? 표면이 아니라 대기를 묻고 있기 때문에 2번이 오답이다. 됐습니까? 4번이 정답이었던 거는 이 태양 대기 상층부 평균 온도가 몇 도? 화씨 200만 도이고 태양 표면 온도가 화씨 10,000도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의 정답이 옳은 거죠. 그래서 27번 정답은 4번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28번에서 30번 한번 보겠습니다. 저자가 공원을 묘사하는 이유가 뭐냐? 주제문이고요. 또 메인 아이디어도 주제문이죠. 그 다음 30번 강조되어 있는 부분. 자, 지문이 매우 짧죠. 자, 우선은 우리가 common place라는 부분의 의미 자체만 보게 되면 평범한이란 뜻이죠. 평범한. 그죠? 근데 동의어적으로는 우리가 평범한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그럴 땐 뭘로 푼다? 빈칸원성, 논리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주제문도 있기 때문에 주제문 잡아야 되겠죠? 자, 비록 센트럴파크라 불릴지라도 라는 부분. 양보니까 필요 없죠? 뉴욕의 공원은 중심이 없습니다. 중심이 없더라. 끝. 자, 하이픈 다 빼야죠. 여기까지. 그 다음. 길에 바람이 불고 뭐 풍경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변화하고 뭐 서로서로 뭐 흐르고 무작위적인 방법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뭐야? 공원은 no center. 결국 공원은 뭐다? no center. 자, 이러한 디센터링 틀림없이 공원의 혁신적인 설계의 의도래요. 자,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했던 이 계획은요. 주된 목표로서 뭐다? 민주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옴스테드가 공원으로 하여금 상호작용을 허락하도록 설계했다는 거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런 것 없다 그럴 생각 필요 없죠. 따라서 옴스테드의 평범한 문명의 이상향은 실현될 수도 있다. 그럼 여기는 무슨 색? 무슨 색? 주황색.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민주적이고 중심이 없다라는 소리는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포괄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30번에 2번이 되겠죠. 그다음 트라이트? 트라이트는
의미가 진부한이라는 뜻이야. 진부한. 아까 commonplace가 평범한이라서 trite의 진부한과 같이 갈 수 있지 않냐. 이걸 물어보는 거구나. 동의어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면 맞을 수 있지. 근데 trite가 이 글의 맥락을 보면은 답이 될 수는 없지. 왜냐면은 얘는 중심이 없고 민주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체 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 걸 골라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trite의 진부한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돼버리면 지금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진부한 문명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민주적인 값과 연관된 단어를 고르는 게 맞겠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은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trite가 동의어적인 건 맞아요. 우리가 평범한이라는 의미가요.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단어로 쓰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이라는 단어가 진부한이라는 단어와 맞물려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단어 시험에서는 실제로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해 문제에서만큼은 우리가 지금 독해 패턴이 어떻게 되는 거야? 공어는 no center, 공어는 decentering, 공어는 democratic, 공어는 commonplace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값을 고른다면은 우리가 inclusive 정도로 볼 수가 있겠다. 이런 경우에서는 trite라는 진부한이 들어가기는 좀 적절치 않겠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29번도 마찬가지로 옴스테드는 뭐다? 옴스테드가 아니라 센트럴파크가 뭐다? 데모크라틱이다. 28번도 마찬가지죠. 공원은 뭐가 없다? 중심이 없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1번이 맞겠죠? 따라서 1, 3, 2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21번에서 30번까지 봤을 때 뭔가 오답을 범한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26번 그리고 방금 풀었던 30번. 왜냐면은 30번의 경우를 이제 여러분들이 단어적으로만 접근했었다면 충분히 오답을 범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봤을 때는 30번도 오답을 범할 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번에서 30번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현재 총 4개의 문항을 말씀드렸어요. 문법에서는 그렇게 틀릴 만한 문항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문제가 9번, 10번 그리고 독해에서는 26, 30번 지금까지는 한 4문항 정도를 틀린다면 굉장히 이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31번에서 40번. 여기가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문제 유형을 한번 볼까요? 자, 빈칸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사회 진화론에 관련돼서 올바른 걸 고르래요. 그러면 이 글은 아마 뭐에 관한 글일 것이다. 사회 진화론에 관한 글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빈칸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빈칸의 위치가. 하단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단에 있으니 우리가 하단부터 있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독해를 하지 않고 만약에 이거를 번역으로 하면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문적으로 어려운 거는 31에서 32번이거든요. 물론 뭐 서강대나 중앙대학교나 한양대학교, 이화여대 이런 학교를 따라가려면 이 정도 수준이면은 약간 귀여운 수준인 건 맞지만 단국대학교의 기준점에서는 이 정도면 좀 어려운 지문에 속하더라.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면서 접근을 하면 어려운 문제가 더 어려워져요. 자, 제가 일단 번역을 하는 것과 독해를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차이점을 한번 이 문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시죠. The extent to which almost all our politics has been reshaped to this mechanical materialism hardly need emphasis. 자, 우리 정치의 거의 모든 것이 기계론적 유물론으로 재편되어 온 정도는 강조할 필요가 거의 없다. 그러나 뭐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정신적으로 이성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또는 사실적으로나 현실을 사회화하는 것의 신비화인 것이고 그러한 것으로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은
그렇게 신비화한 것으로서 이성 그 자체를 빈칸했다는 점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마침내 같은 효과를 내더라. 무엇으로서? 주요 다른 운동으로서. 그 운동에서는 계몽주의를 표현하지만 꽤나 오랫동안 다른 방향성을 가졌는데 그게 뭐다? 전체적으로 주관주의와 낭만주의더라. 자,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번역인 거야. 자, 그러면 독해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처음에 우리의 정치학이 기계로적 유물론이라고 재편되어 오는 거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조할 필요 없다면 그럼 버리는 거지. 자, 그리고 버섯 동그라미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중요했던 부분. 이론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이런 거. 이론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이런 거. 자, 실제를 신비화하는 거래요. 자, 근데 그 실제가 뭐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야? 이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자, 이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게 실제 사회는 겨우 뭐에 불과하다? 신비화에 불과하다. 우리가 신비라는 거는 여기서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자체가 이성 그 자체를 뭐 하는 거예요? 미스터피케이션과 같은 낱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신비화라는 거 여기서 톤이 어떻다? 부정에 관련된 톤이에요. 그러면 31에서 32번에 우리가 아니나 다를까 1번에 일으키다, 2번에 확대하다, 3번에 분별시키다, 4번에 불식하다, 4번밖에 없어요. 톤적으로도.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31에 4번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가 32번에 관련된 부분은 없었죠.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회 진화론에 관련된 부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문단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다. 자, 사회 진화론의 새로운 요점은 뭐다? 인간의 행동과 역사적 발달을 분리하는 거다. 요약하면 사회 진화론은 인간과 뭐하다? 별개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죠. 또는 심지어 모든 인간으로부터 분리시킨대요. 사회는 비인격적인 과정이고 이것이 비인격적 과정이래요. 그 다음에 그 기계는 결국 뭐하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통제하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사회 진화론이라는 거는 인간으로부터 뭐가 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사회 변화라는 것은 지금 한 무리의 설비 기술자들로 다른 무리를 대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묘사하는 기껏해야 뭐에 불과하다? 중립적이거나 기계론적이었다. 말하자면 그 과정이 축적되면서 발달하고 우리는 그걸 보고 같이 가고 그치만 우리는 뭐 할 수 없어? 현대화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된대요. 그래서 뭐 하는 시도? 인간을 우월시하는 시도, 이 전체적인 과정보다 인간을 우월시하는 거는 뭐다? 어리석은 것이고 혁명에 대해서 단지 공상에 불과하더라 라고 문제가 끝나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보면 자, 결국 사회 변화라는 건 뭐야? 축적되고 진화되어 가는 과정이고 이런 과정에서 사회 과정보다 인간을 우선시하는 것은 혁명에 대해서 뭐다? 환상이고 어리석은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모두 이 이론들이 뭐 하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혁명적이지 않다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4번, 1번이 되겠습니다. 33번에서 3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빈칸 문장 들어갈 걸 고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연결사를 묻고 있는데, 전 이거 개인적으로 너무 이거 심한 거 아닌가. 이건 좀 아니잖아. First, moreover,
next, 그 다음 finally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죠?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도 보시면요. 성균관대학교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취미로서 사진의 이점이 아닌 거래요. 그럼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야? 사진의 이점에 관한 글이야. 지문에서 이미 열거라는 부분을 알려줬다면 사진의 이점에 관한 거를 열거로 글을 나열하는 거죠. 끝. 그 주제잖아. 그지? 자, 취미에서 사진은 많은 이점을 아마추어에게 줍니다. 이미 많은 이점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제문이죠. 사진은 아마추어가 가족의 이벤트를 기록하는 데 도와준대요. 예를 들면 사진은 중요한 가족 행사들을 잡는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스냅 사진 또한 일상적인 이벤트도 기록해준대요. 모어레버, 게다가 필름의 조각들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도 보여주게 한대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빈칸을 상기시켜 준대요. 자, 지금 보시면 세미콜론이 나왔고 전후의 관계가 순접이라면 빈칸의 경우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다? 가족의 역사와 관련된 게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는요. 필름의 조각과 같은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빈칸의 경우는 히스토리아와 같아야 되는데 히스토리의 동의어적인 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아마 맥락에서는 헤리티지, 유산 정도가 될 수가 있지 않겠나. 왜? 1번의 adversary인 적이란 뜻이고 3번은 공경, 4번은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만 될 수 있다. 너무 쉽게 나왔죠? 다음으로 사진은 예술적 표현도 가능하게 해준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연 설명 나오고 예를 들면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 처음에 사진은 돈도 벌 수 있게 해주는 취미도 된대요. 아니죠. 마지막이라 해야죠. 지금 이게 사진에 관련된 이점에 열거해주는 글인데 됐습니까? 그러면 파이널리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4번이 맞고 35번을 보시면 이게 전문 아티스트는 아니죠. 지금 아마추어에 관련된 부분이지 프로페셔널이 아니야. 2번 기록해주는 거 맞고 아마추어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 거 맞고 몇몇 돈도 벌게 해줄 수 있는 거 맞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4번, 1번이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35번에서 6번에서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빈칸에서 알맞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고 했고 다 논리죠. 따지면 A, B번 고르면 되고 그 다음에 토픽을 고르라네요. 자, 첫 문장에 if가 나오면 뭘 생각하자? 상황예시. when과 if가 첫 문장에 나면 상황예시다. 그죠? 자,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워하고 또 계속해서 불행해하고 두려워한다면 you might consult one of the psychologists. 자, 심리학자들 중 한 명을 상담받을지도 모른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자신들의 에너지를 정신, 육체적 건강에다가 쏟았어. 그 사람들은 누가 있어요? 건강심리학자, 임상심리학자, 그리고 상담심리학자들이 있대요. 그러면 지금 이 글은요, 결국 전문가들을 만나봐라 라는 부분인데 그 전문가들이 누구야?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할 때 건강심리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결국 뭐를 알 수 있어요? 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아, 글이 하나하나 나오겠구나. 됐습니까? 건강심리학은 심리적인 요소와 심리적 요소와 신체적 질병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대요. 예를 들면 건강심리학자가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신체적 건강에 관련해서 빈칸할 수 있다는 것에 관련이 있어요. 자, 지금 빈칸에는 결국 뭐가 들어가야 돼요? 릴레이션십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데미지라든지 어펙트 정도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나오죠. 임상 심리학자들에게 있어서 활동의 초점은 뭐다? 치료이고 또 뭐에 관련된? 이런 심리적인 동요에 대해서 예방하는 거래요. 그래서 임상 심리학이라는 건 심리학의 분야인데 저러저러한 것을 다루는데 비정상적인 인간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다루는 거래요. 그렇대요. 그래서 임상 심리학자들은요. 이런 문제점, 여러 데서 이런 것까지.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from A to B죠. 근데 여기 more이라는 부분이 더 붙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문제점이긴 문제점인데 일상적인 위기에서부터 빈칸한 문제야. 그럼 실제와 감각이 떨어지는데 그게 일반적인 조건이야? 절대 아니죠. 그래서 moderate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extreme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36번은 정답 3번이 오답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계속 가겠습니다. 상담 심리학은요. 심리학의 분야인데 교육, 사회, 직업 적응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대. 그래서 거의 모든 학교가 상담 심리센터를 가지고 있대요. 그 다음 문제는 끝났죠. 그 다음에 거긴 누가 있어? 상담 심리학자들이 빈칸한대요. 아마 그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해야지 여기에 상담 심리학자들이 만족스러운 센터가 있다라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3번 이렇게 나오겠죠. 3, 1. 자, 그 다음 38번. 결국에 이 글은 새 심리학자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열거하는 거에 불과했죠. 따라서 정답도 쉽게 3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9번에서 4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에서 40번. 문장 배열이죠. 자, 우리가 뇌에서 정보를 저장하고 찾는 과정이라는 것은 과학 연구에 초점이래요. 수십 년 동안. 자, 얼도가 나오면 어디가 초점이다? 주절이 초점이다. 그리고 문장 배열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뭐다? 기억 손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하고 걱정하는 어떤 것이래요. 나이가 듦에 따라. 자, 그럼 중요한 건 다음 연결고리는 뭐다? 기억 손실에 관한 개념이죠. 자, 여기 보시면 게다가 질병이래.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병. 이런 것들은 지금 해마의 손해로서 추론이 된대요. 기억 손실과 거리가 멀죠. B번. 비록 기억이 코드되어지고 되찾는 과정이라는 게 미스터리하더라도 의심할 여지 없이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뭐랑 관련이 없다? 기억 손실과 관련이 없다. 3번. 과거의 신경과학자들은 나이와 관련된 기억 손실 여기 있죠. 그죠? 전체적으로 뇌세포와 관련이 있어서 이론에 따르면 뇌에는 유한한 뉴런의 수가 들어있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세포를 다 쓰고 나는 거래요. 정답은 그래서 너무 쉽게 나왔다 이것도. 그치? 정답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B번으로 가야죠. 더 최근 연구의 시사에 따르면 이것은 아니래요. 그래서 신경 생성이라는 거는 삶 내내 일어날지도 모르며 또한 지금 어떤 증거가 있어? 대마의 손상이 기억 손실에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아까 해마가 나왔던 거고 B번.
의심할 여지 없이 뭐가 중요하다? 음식 섭취와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뇌의 능력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럼 40번 보겠습니다. 해마가 관련 없다는 거 아니고, 나이가 들면은 급격한 기억 손실을 경험하는 거, 급격한이라는 표현은 없었고요. 3번에 수면과 식이 부족이라는 것은 알츠하이머의 원인이다. 알츠하이머의 원인은 아니에요. 4번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세포는 다시 재생될지도 모른다. 그렇죠? 따라서 40번의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2년도 단국대학교 인문 오전을 마무리했는데요. 자, 이제 4점짜리 이제 문항에서는요. 그렇게 어려울 만한 문제는요. 31에서 32번 정도가 좀 까다롭지 않았나.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틀린다면 32번 정도만큼은 그래, 뭐 실수했다 가정을 하면 너무 이해가 안 된다면 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9번, 10번, 26, 30, 32 다 합치면은 마이너스 12점이기 때문에 토탈 88점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물론 단국대학교가 추가 합격까지를 고려한다면은 합격점이 88점보다는 이하일 수 있습니다만 추가 예비 번호가 빠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금 22년도의 기준에서는 한 88점 정도는 나와야 여러분이 원하는 학과를 안전하게 추합을 고려하더라도 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88점이지만 이보다 더 점수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22년도 기준은 저의 기준은 88점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고 80점 이상이었다라고 해도 충분히 해볼 만한 학교입니다. 이제 국민대학교가 작년에는 뽑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국민대학교가 일반 편입은 아예 모집 자체를 안 했었죠. 자, 그랬었기 때문에 단국대학교에 아무래도 더 인원이 몰리지 않았나. 왜? 단국대학교에서 그나마 만만한 게 세종대와 단국대거든요. 그 중에서 세종대학교는 문법이 더 많이 나오고 그런 걸 다 떠나서 모집 인원, 학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국대학교로 몰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88점이 합격 점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22학년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실험에 있어서 좋은 점수 받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